여러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죠. 지금 내 안에 숨겨진 진짜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외부에 비친 이미지는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이미지는 굉장히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에요. 이 여왕제 카드가 떴다는 건 누군가에게는 엄마 같은 존재라는 뜻이기도 해요. 말 한마디에 온기가 있고 사람들 기분을 먼저 살필 줄 아는 부드러운 사람. 그런데 이게 그냥 착하고 유하다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의 단단한 온기예요. 여러분은 어떤 집단에서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기대게 되는 기운이 있어요. 누가 딱히 부탁하지 않아도 중심을 잡고 불편한 기운이 흐르면 중재하고 조율하려는 쪽이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하는 이유는 말을 예쁘게 하기 때문도 있지만 결국 그 말에 힘이 실려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소드의 에이스가 역방향으로 나온 걸 보면 의외로 사람들은 여러분을 의사표현이 확실한 사람으로는 안 봐요. 생각이 많은 건 알겠는데 그걸 뚜렷하게 드러내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이상이에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말하지 않고 남겨두는 사람. 때론 돌려 말하거나 그냥 알아주길 바라는 듯한 느낌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을 좀 신중하지만 속을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해요. 실제로는 단호한 생각이나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표현이 잘 안 되고 싫다는 말을 못하고 넘어가는 모습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템퍼런스 카드는 여러분이 어떤 자리든 평화를 중요시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로 비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랑도 크게 싸우지 않고 누군가 튀거나 극단적인 말을 하면 조용히 수습하려고 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장에서든 인간관계든 갈등보다는 화합을 추구하는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편안함과 신뢰를 주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다만 그 안에 숨겨진 단호함이나 판단력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알듯 말듯한 사람 혹은 자기 주장보단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숨겨진 진짜 여러분의 본질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에는 말 그대로 감성과 열정이 극단적으로 공존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향이 먼저 드러나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뜨겁고 때로는 아프게 타오른 흔적까지 남아있어요. 이 컵의 여왕은 사랑과 감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느끼는 인물이에요. 눈에 보이는 행동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표현이 서툴러도 마음으로 누군가를 오래 지켜보고 품는 스타일이에요. 내 사람이라고 느껴지면 끝까지 지키고 아닌 것 같으면 조용히 멀어지되 마음속에서는 쉽게 지우지 못해요. 그래서 내면에는 오래된 감정들이 많이 쌓여있고 그 감정들이 다시 꺼내지지 않도록 스스로 묻어내지려는 노력이 깔려있어요. 그런데 이 소드의 3번이 정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의미예요. 누군가에게 실망한 경험, 버림받거나 배신당했다고 느꼈던 기억,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 그런 고통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어요. 겉으론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지금은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그 상처는 삶의 기준이나 대인관계에서 은근히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쉽게 마음을 못 열거나 누군가에게 너무 많이 기대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스스로 감정을 잘 다룬다고 여기면서도 사실은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완제의 왕이 보여주는 여러분의 본질은 이 사람 강하다예요. 내면 깊숙이 강한 추진력과 리더 기질이 있어요.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가보고 싶은 욕심이 있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에는 어떤 시련이 와도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요. 겉으론 조용하고 배려심 깊어 보여도 내면에는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자의식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결국 여러분의 본질은 마음이 깊고 따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깊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단단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치유되지 않은 아픔도 있지만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면서
조용히 주변을 살피고 중심을 세우는 능력을 갖고 있죠. 그럼 여러분 안에 억눌러 왔던 감정 또는 내면의 그림자는 무엇이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겉으로는 묵묵하게 흘러가는 대로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는 사실 받아들일 수 없었던 변화가 분명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정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삶의 큰 변곡점이 이미 여러 번 지나갔고 그 변화들이 다 여러분의 선택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흔히 말하는 운명 같은 사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었던 이별, 상실, 환경의 변화 속에서 마음이 놓일 틈도 없이 버텨야 했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컵의 에이스 카드가 역방향이라는 건 그 과정 속에서 감정을 충분히 흘려보내지 못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눌러두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슬펐던 일도, 억울했던 일도, 고통스러웠던 일도,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았던 일도 그때그때 풀어내기보단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니까라며 덮고 지나온 흔적이 남아있어요. 또는 그 당시에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참고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감정이 넘치지 못한 채 고여있고 그게 지금도 사람들과의 관계나 나 자신에 대한 감각을 조금씩 둔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완주의 9번 역방향은 그로 인해 생긴 내면의 방어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쉽게 기대지 않고 겉으론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제 또 다칠지 몰라라는 불신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자신을 너무 철저히 지키거나 반대로 쉽게 지쳐버리기도 해요. 또 이럴 거면 뭐하러 마음을 줘라는 식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태도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와 사실은 나도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싶다는 욕구가 함께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마음속에 정리되지 못한 감정이 꽤 깊이 묻혀있고 그게 때때로 삶의 흐름을 멈추게 만들기도 해요. 이미 지나간 일이라 여겨도 감정은 여전히 거기 남아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성장과 변화의 열쇠가 되는 잠재력은 무엇이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잠재력은 선택적인 직진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말 중요한 건 어떤 방해가 있어도 밀어붙일 수 있는 추진력이 있고 불필요한 싸움은 피하면서도 중심은 지킬 줄 아는 판단력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소드의 5번 역방향은 여러분이 더 이상 과거처럼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한때는 오기가 생기면 말로라도 이기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그걸 바로잡아야만 직성이 풀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이걸 말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에너지를 써서 얻는 게 뭐가 있지? 이런 현실적인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건 타협이 아니라 성장이에요. 내가 진짜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소드의 기사는 빠른 판단, 행동, 돌파력을 상징해요. 말 그대로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굉장한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이 망설일 때 여러분은 벌써 실행 단계에 들어가 있고 일단 시작하면 끝을 보려는 집중력도 강하죠. 물론 가끔은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체되어 무기력해지는 사람보단 앞서 나가는 쪽에 가까워요. 그 점이 여러분을 평범하지 않게 만드는 잠재력이에요. 마지막으로 완지의 왕은 내 영역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리더십이에요. 이 카드는 단순히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 내 기준과 신념을 바탕으로 자기 길을 개척하는 사람을 상징해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계획에 맞춰 움직이기보다 내가 직접 정한 방향이 있을 때 가장 강해져요. 스스로의 열정을 믿고 주도권을 질 줄 알며 남이 보지 못한 걸 먼저 보고 실행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더 크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열쇠는 무작정 모든 걸 바꾸는 게 아니라 버릴 건 과감히 버리고 밀어붙일 건 제대로 추진하는 선택적 추진력과 리더십이에요. 이 조합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진짜 원하는 걸 향해 움직이기만 해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여러분의 내면 에너지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방향성을 잃은 열정과 미련이 남은 과거가 충돌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어도 속으로는 여전히 무언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죠. 그래서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감정은 뒤죽박죽이 된 상태예요. 먼저 여러분의 잠재력에서 나왔던 완지의 왕 카드가 역방향으로 다시 한번 등장했어요. 이 완지의 왕이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평소 같으면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일조차 요즘은 동기가 약해졌다는 걸 의미해요. 어떤 일을 하든 왜 해야 하지? 이게 맞는 방향일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예전만큼 주도적으로 나서기도 꺼려져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게 되거나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하려다 실망한 경험이 최근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믿고 확신을 가지기보다 책임지기 싫은 마음이나 그냥 안 하고 싶다는 회피감이 은근히 깔려있는 상태죠. 그리고 컵의 6번 역방향은 과거에 대한 감정 정리가 덜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 혹은 어떤 시절의 감정이나 경험이 아직 마음속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일이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현재를 흐리게 만들고 있어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 해도 마음 한쪽은 여전히 뒤를 돌아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연인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지금 중요한 결정 앞에 서 있으면서도 선택을 유보하거나 회피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연애나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직업이나 인생 방향일 수도 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고 계속 망설이고 갈팡질팡하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내면은 지금 확신 없는 기다림 속에 있어요. 여러 가지를 통틀어 보면 지금은 감정적 여운을 정리하고 흐트러진 에너지를 다시 정비해야 할 시기예요. 아직 뭔가를 결정하기엔 마음이 복잡하고 흐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멈추고 정리하는 시간, 리셋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발견하게 될 진짜 나의 길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앞으로 진짜 나답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 삶은 균형, 현실감, 그리고 감정적 안정이 핵심 키워드예요. 먼저 이 펜타클의 2번은 여러 가지 상황을 동시에 조율하며 무너지지 않고 중심을 잡는 능력을 말해요. 여러분은 결국 단 하나의 역할에 고정되지 않아요.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연인, 누군가의 직원이라는 역할 하나에 갇히는 대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자기 감정과 일정, 건강과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건 쉽게 말해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질서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여러분 특유의 유연함과 판단력이에요. 하지만 이 소드의 5번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온 걸 보면 그 길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에요. 누군가와 맞서야 하는 순간도 있고 이익을 위해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때도 생겨요. 여러분은 앞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사람으로 변해가요. 그건 누군가에게는 차갑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희생을 거부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진짜 나의 길은 남들이 만들어준 판에서 벗어나 내가 직접 룰을 만들고 지켜가는 삶이죠. 마지막으로 이 컵의 10번이 정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결국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결혼이나 가족을 꾸민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중심에는 여러분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안정감을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평온을 만드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앞으로 발견하게 될 진짜 나의 길은 무엇을 선택하든 그 안에서 스스로 균형을 만들고 감정적으로도 삶의 질을 높이며 내 기준에 맞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이에요.
이건 단순히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삶의 내용물을 채워나가는 흐름이고, 그 여정에서 여러분은 갈수록 더 단단하고 진짜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내면 자각을 위한 메시지 카드 보도록 할게요. 연인 카드가 다시 한번 정방향으로 나왔네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강하게 오는 메시지는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외면하지 말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바람은 결코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이 연인 카드가 정방향으로 떴다는 건 지금 여러분 안에 분명한 갈망 또는 애정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사람이든 일이든 삶의 방향이든 지금 마음 안에 확실히 끌리는 무언가가 있고,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게 나다라고 느껴지는 본능적인 확신에 가까워요. 그리고 그 끌림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한 내면의 나침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완지의 여왕이 역방향이라는 건 그 바람을 행동으로 옮기기엔 아직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내가 그걸 가질 자격이 있을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이런 의심들이 스스로를 자꾸 뒤로 물러서게 만들고 있어요. 자존감의 흔들림, 과거의 평가, 비교의식이 여전히 여러분을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힘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이미 그 벽을 부술 수 있는 내적 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억지로 밀어붙이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중심을 지키는 깊은 강인함이에요. 지금 필요한 건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감정과 욕망을 믿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걸 허락하는 일이에요. 그럼 오라클 카드도 한 장 더 보도록 할게요. What you want, wants you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도 당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카드예요. 이건 우주의 상호작용에 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 역시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타이밍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에요. 내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내가 내 진짜 바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각은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 걸어갈 자격이 있고 그 바람은 이미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망설이지만 말고 그 끌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것. 그게 진짜 나를 마주하는 순간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진정한 나로 살기 위한 영혼의 조언 메시지 보도록 할게요. Third Ray of Creative Intelligence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창조적 지성을 일깨우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지성은 단순한 머리가 아닌 느낌으로 연결된 직관과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생각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삶의 많은 부분을 이미 인식하고 있어요. 단지 표현하지 않았을 뿐 이미 답을 알고 있고 이미 길을 보고 있어요. 이 카드는 지금은 흘러가는 대로 따르기보단 내 안에서 피어나는 영감과 아이디어를 붙잡고 그걸 현실로 옮겨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나로 살기 위해선 남이 가르쳐준 답보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확신을 따라야 해요. 그리고 그 확신은 논리가 아니라 창조적인 감각과 자기 신념에서 나온다는 걸 이 카드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처음에 뽑았던 오라클 카드 메시지를 보도록 할게요. 프렌드십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울려야 하는 관계, 맡아야 하는 역할, 사회적인 기준 속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해왔다면 앞으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를 믿어주는 사람, 그런 관계가 필요해요. 진짜 친구는 내가 잘 나갈 때 박수 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흔들릴 때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나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면 그 길에 맞는 사람들과의 연결도 따라오게 돼요. 관계도 선택의 대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제 내면의 영감과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외롭지 않게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나로 살아간다는 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진실을 지켜주는 관계 속에서 나를 키워가는 일이에요. 그 길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늦지 않아요. 지금까지 1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의 내면 여정을 함께 살펴봤어요.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그 질문을 오늘 이 시간에 정면으로 마주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진짜 나를 위한 선택을 해보셨으면 해요.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살아내는 삶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깊고 진솔한 리딩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선명하고 단단해지길 응원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딩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안에 숨겨진 진짜 나의 모습은 어떨지 알아보기 전에 외부에 비친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예측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겉모습은 감정적일 것 같기도 하고 무덤덤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다가오다가도 어느 순간 스르륵 거리를 두는 사람. 정확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먼저 이 컵 기사가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겉으로는 친절하고 배려하는 말투를 가지고 있어도 그 감정이 진짜인지 혹은 건성인지 사람들이 가끔 헷갈려 한다는 뜻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 또 누군가에게는 자기 감정에 확신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특히 인간관계나 애정적인 부분에선 다가오다가 멀어지고 친해졌다가 갑자기 벽이 생기는 식의 인상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 별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어떤 집단 안에 있을 때 꿈꾸는 사람보다는 현실에 조금 지친 사람처럼 비칠 수 있다는 걸 말해요. 이건 분위기가 어둡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큰 기대 없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겠다기보다는 지금 상황에 그냥 적응하고 있는 듯한 기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자기 할 일 하는 사람.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사람으로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이 컵의 4번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온 건 이런 이미지 속에서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열려있음을 느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동안 말이 없더라도 어느 순간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놓을 수도 있고 처음엔 무심한 듯 보여도 나름대로 진심을 다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여러분을 겉으로는 무심한데 의외로 섬세한 사람 또는 자기만의 세계가 확실한 사람이라고 느껴요. 정리하자면 여러분은 외부에서 봤을 때 조금 멀고 무심한 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섬세하고 유연한 감정이 숨겨져 있고 그걸 쉽게 꺼내지 않을 뿐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매력은 천천히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단단한 속마음과 의외의 진심이라는 점에서 드러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안에 숨겨진 진짜 여러분의 본질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컵의 기사 카드가 다시 한번 역방향으로 또 등장을 했네요. 여러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안에는 굉장히 강렬한 추진력과 열정이 있어요. 이 완지의 기사는 단순히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한번 불이 붙으면 누구보다 빠르게 달리는 성향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항상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선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무언가 여러분 마음에 꽂히는 순간 그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주도적으로 길을 뚫고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 은둔자의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이 에너지가 단순한 충동이나 욱하는 성향이 아니라 깊은 사유와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다는 걸 말해줘요. 여러분은 조용한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성찰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내면에서 충분히 결론이 나야 움직이는 타입이에요. 생각 없이 덤비는 사람이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겉보기와 다르게 의외로 전략적인 면이 있어요. 다만 이 컵 기사가 역방향으로 다시 나온 걸 보면 이 열정과 추진력이 관계 안에서는 조금 복잡하게 작용해요.
감정을 표현할 때는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나 경계심이 앞설 수 있어요. 행동력은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쉽게 안 움직이는 타입이에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끝까지 감추거나 반대로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바로 마음을 닫아버리는 식의 이중적인 면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해하기 어려워할 수 있어요. 열정적이면서도 차갑고 다가오는 듯 하면서도 쉽게 벽을 치는 이중적인 분위기 때문이에요. 결국 여러분의 본질은 내가 옳다고 느끼는 방향으로는 거침없이 달려가면서도 그 안에서 감정은 매우 조심스럽게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이중 구조를 가진 내면이에요. 에너지는 뜨겁지만 표현은 차분하고 자기 확신은 강하지만 신중하게 드러내는 스타일. 그래서 여러분은 단순히 열정적인 사람도 조용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다 가진, 그래서 더 매력적이고 복잡한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 안에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 또는 내면의 그림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의 삶에서 여러분이 가장 깊이 눌러온 감정은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지 못했던 경험일 수 있어요. 먼저 이 연인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중요한 순간마다 타인의 기대, 환경의 압박, 혹은 내 안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정말 원했던 선택을 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미련과 아쉬움을 남겨둔 기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연애든 인간관계든 직업이나 삶의 방식이든 사실은 아니었는데도 받아들였던 상황이 하나 이상 있었던 거죠. 이런 선택들은 순간은 넘어갔어도 그게 나중에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남아버려요. 그리고 이 펜타클의 9번이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겉으로는 독립적이고 잘 버텨내는 모습이지만 내면 어딘가에는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감정이 깊숙이 박혀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땐 괜찮다가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불현듯 허무함이나 박탈감이 올라오기도 해요. 자존감이 낮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아왔는가? 이 질문에 대한 자신감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컵의 6번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이 모든 감정의 뿌리가 과거의 특정한 시기나 기억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혹은 첫 연애 혹은 인생의 초반에 겪었던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받아야 했지만 받지 못한 감정, 표현하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여러분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어 있고 지금의 선택이나 관계에서도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억눌러왔던 감정의 핵심은 내가 나를 지키지 못했던 순간,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늘 누군가에게 맞춰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굳어져 버린 흐름이에요.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그만큼 여러분이 오랫동안 스스로를 조용히 참고 살아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걸 자각하고 나서부터가 진짜 나로 살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성장과 변화의 열쇠가 되는 여러분의 잠재력은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가진 잠재력은 속도보다 균형, 성과보다 진정성이라는 메시지 안에 있어요. 급하게 앞서 나가는 사람들 틈에서 조급함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만의 속도로 상황을 다뤄낼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힘이에요. 먼저 이 완지의 8번이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결과를 내는 성향보다는 한 템포 늦더라도 더 깊이 생각하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기질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반응이 느린 게 아니라 생각이 많고 기준이 분명해서 의미 없는 속도전에는 휘말리지 않으려는 태도예요. 이건 오히려 굉장한 장점이에요. 특히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혼자 중심 잡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뿐이니까요. 그리고 이 펜타클의 여왕이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이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충분히 써오지 않았다는 걸 말해요. 다른 사람 챙기고 책임지고 돌보느라 정작 나 자신에게는 후하질 못했죠. 그래서 스스로를 아껴주지 못했고 오히려 부담과 책임감이 에너지를 잠식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은 돌봄과 현실 관리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능력을 남에게만 쓰지 않고 이제는 나를 돌보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그게 변화의 시작점이래요. 그리고 이 펜타클의 6번 정방향은 여러분이 가진 잠재력이 균형 있는 주고받음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카드는 베푸는 사람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필요한 만큼만 나누고 불필요한 소지는 하지 않는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나오는 카드예요. 여러분은 결국 내가 가진 걸 공평하게 분배할 줄 알고 무언가를 줄 때에도 자존심이나 피해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줄 수 있는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열쇠는 나도 돌보고 나도 선택하고 나도 누릴 수 있다는 감정적, 현실적 균형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에요. 속도가 느려 보여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자기 속도로, 자기 방식으로 삶을 단단하게 채워나갈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잠재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깊어요. 그럼 여러분의 현재 내면의 에너지 흐름은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의 내면은 정리하고 떠나는 중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무언가에 대한 마음이 이미 식었거나 기대를 접은 상태,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조용하지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먼저 이 소드의 여왕이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감정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우선해온 사람이지만 최근에는 그런 자신감에 균열이 생겼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말로는 이성적으로 잘 정리했다고 해도 마음 안쪽에서는 여전히 불편하고 정리가 되지 않은 감정이 엉켜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 맞는 선택인데 왜 이렇게 찜찜하지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해요. 이건 이성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그 판단을 할 때 내 감정의 자리도 함께 고려해야 했다는 걸 늦게서야 체감하고 있는 거죠. 이 펜타클의 2번 카드가 역방향인 걸 보면 지금 여러분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버텨내려 애쓰다가 이미 에너지 과부하 상태예요. 감정, 관계, 일, 건강, 이 모든 걸 붙들고 유지해보려 했지만 이미 그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고 이제는 하나라도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정리가 시작됐고 이건 내려놓자는 결심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드의 6번 정방향은 그런 마음의 흐름이 결국은 떠남 또는 거리두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떠날 수도 있고 마음속에서 관계 하나를 정리하거나 이전의 자신을 넘어서려는 내면의 여정이 시작된 거죠. 이건 외롭거나 슬픈 흐름이라기보다 이제는 내가 나를 좀 더 편안하게 두고 싶다는 정돈의 흐름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내면은 갈등을 넘어서 정리와 여행의 시기로 들어서고 있어요. 쉽진 않겠지만 이미 그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걸 부정하지 말고 한 걸음씩 정리해 나가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발견하게 될 여러분만의 진짜 길은 어떤 모습일지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진짜 나의 길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도 평탄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는 이상적인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삶 안에서 진짜 나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이 펜타클의 7번이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그동안 들인 노력에 비해서 만족스럽지 못했던 결과가 있었다는 걸 말해요. 기대했던 관계, 직장 또는 어떤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내 안에 남는 게 적었고 그걸 반복하면서 난 왜 이렇게 제자리인 것 같지라는 감정이 깊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뭔가를 잘 해내야 한다,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컸다면 앞으로는 무엇이든 간에 나를 소진시키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한계점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이 완지의 3번 카드 역방향은 그 한계점 앞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기보다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나아가고 싶지만 방향이 보이지 않고 과거의 실패나 미련 때문에 또 헛수고되는 거 아니야 하는 회의감도 따라오죠. 무언가를 시작해야 할 타이밍인데 실제 행동으로는 잘 옮기지 못하고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잡지 못한 채 불안과 고민만 반복하는 흐름이 생기기 쉬워요. 그리고 이 악마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온 건 여러분이 결국 마주하게 될 키워드가 바로
중독적인 관계나 패턴과의 결별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꼭 나쁜 사람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묶여왔던 내가 이걸 해야만 한다. 이 사람 없이는 안 된다.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내면의 중독성 있는 사고 패턴을 말해요. 이제는 그걸 벗어나야 할 시점이에요. 그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을 주도권 있는 방향으로 바꿔줄 열쇠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진짜 나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은 무언가를 이뤄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올가매는 것들로부터 의식적으로 벗어났을 때예요. 그건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것,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나를 우선하는 것, 그 순간들이 모여서 비로소 진짜 나다운 길이 열리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내면 자각을 위한 메시지 카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각은 아주 명확해요. 남들이 정해준 기준이 전부는 아니다. 나는 그 틀을 넘어서도 괜찮다. 이 메시지를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예요. 먼저 이 펜타클의 기사가 정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정말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걸 보여줘요.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현실적인 걸 기반으로 매일을 버텨내며 살아온 사람이죠. 하지만 그 성실함이 어느 순간부터 틀에 박힌 삶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선택한 게 맞긴 한데 왜 이리 답답하고 숨막힐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기 시작했다면 이미 지금의 시스템이 여러분의 영혼과 안 맞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컵의 5번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그런 마음속 후회나 상실감에서 조금씩 빠져나오려는 흐름이 있어요. 이젠 예전처럼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며 계속 자책만 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그럼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하는 물음이죠. 과거를 내려놓고 나면 공허함이 남는데 거기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는 아직 감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있는 게 바로 이 악마 카드예요. 여러분은 지금 틀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과 그래도 익숙한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사람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안전한 감옥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아. 지금 무너뜨리면 안 돼. 이런 말로 현실을 고정시키고 있는 건 사실 외부가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이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오라클 카드 메시지는 Going Beyond Normal이란 카드예요. 당연하게 여겨지는 틀을 넘어서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따라온 기준, 방식, 질서,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알고 있어요. 이 카드는 네가 진짜 원하는 걸 시도해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누군가가 이상하게 볼까 두려워서 혹은 실패가 두려워서 계속 평범한 선택만 반복하고 있다면 이제는 한 번쯤 내가 진짜 바라는 쪽으로 비정상적으로 보일 각오를 하고 움직여야 해요. 지금 여러분의 내면은 평범함을 넘어서는 새로운 흐름을 향해서 문을 열고 있어요.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는 용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진정한 나로 살기 위한 영혼의 조언 메시지 보도록 할게요. 이니에이션 바이 에어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이 공기는 지성과 사고, 인식의 변화를 상징하죠. 지금 여러분은 과거에 맞다고 믿었던 생각들, 내가 옳다고 여겼던 기준들을 조용히 재정비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생각의 각성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이제는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어떤 감정과 논리로 이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감정은 있었지만 그걸 정리된 언어로 표현하지 못했거나 내가 왜 이 선택을 하는지 스스로도 혼란스러웠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게 조금씩 명확해져요. 생각이 선명해지고 말도 분명해지고 기준이 또렷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에 골랐던 이 카드의 메시지는 업히벌이라는 카드예요. 격변, 내면의 질서 재편, 예기치 못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이 곧 내면의 판을 다시 짜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건 외부에서 뭔가 크게 일어나서라기보다 내 안에서
이미 이건 아닌데라는 신호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생각과 감정들이 더 이상 눌러지지 않으면서 크든 작든 삶의 방식이나 인간관계, 나의 기준 자체에 충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충격은 나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로 정렬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머리와 가슴,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흔들리는 나를 탓하지 말 것. 변화는 혼란을 동반하고 혼란은 정리를 부른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지금의 불편함이 지나면 그 다음엔 굉장히 맑고 단단한 나를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2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의 깊은 내면을 함께 들여다봤어요. 나를 이해한다는 건 언제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복잡한 마음을 차분히 정리해 볼 수 있었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걸음이었다고 생각해요. 혹시 오늘의 리딩이 지금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거나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저도 그 마음을 기억하며 더 깊고 진심 어린 리딩으로 찾아올게요. 지금 여러분의 흐름에 용기와 평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리딩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금 내 안에 숨겨진 진짜 나의 모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외부에 비친 나의 이미지는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 느끼는 이미지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리고 동시에 조금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가 겹쳐져서 감수성이 풍부하지만 쉽게 가까워지긴 어려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먼저 컵의 에이스가 정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여러분 분위기 안에 따뜻함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말을 고르게 하고 남의 감정을 잘 헤아리고 필요할 때 다정한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 사람 참 사람 냄새가 나네라고 느껴지는 존재죠.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주 조심스럽고 절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컵의 10번이 역방향이라는 건 겉으로 보여주는 그 따뜻함이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뜻이에요. 가족, 가까운 친구처럼 정서적으로 아주 깊이 연결되는 관계를 선뜻 맺는 타입은 아니에요. 사람들 눈에는 마음이 따뜻하지만 어딘가 단절된 감정선 혹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벽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분위기는 좋은데 거리감이 있어 혹은 다정한데 자기 얘기는 안 해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이 은둔자의 카드가 정방향으로 떴다는 건 이 이미지의 본질이 바로 자기 내면을 보호하려는 태도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사람들과 어울릴 땐 편안하게 잘 대하지만 자신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을 정리하거나 스스로에게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굉장히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 혹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돼요. 결국 여러분의 외부 이미지는 다정하지만 조심스러운 사람, 가깝고 싶지만 거리를 두는 사람, 사력 있고 배려심이 있지만 자기만의 깊이를 쉽게 꺼내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반짝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타입이기보다는 천천히 관계를 쌓으며 신뢰를 형성하는 스타일로 인식돼요. 그럼 여러분 안에 숨겨진 진짜 여러분의 본질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에 숨겨진 진짜 본질은 기다림에 지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차분하게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 깊은 곳에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계속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불확실함과 조급함이 켜켜이 쌓여 있어요. 이 완지의 2번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여러분 안에는 원래 큰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그걸 단계적으로 실현해 가고 싶은 욕구. 하지만 지금은 그 방향성 자체에 회의감이 생겨 있어요. 계획은 많은데 실행이 안 되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고 어딘가 진입 직전에 계속 망설이는 상태죠. 한 발은 나가 있는데 다른 한 발은 여전히 뒤를 붙잡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 펜타클의 7번 역방향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꾸준히 기다려왔다는 걸 말해요.
관계든 결과든 혹은 자신에 대한 변화든 꽤 오래 참고 인내해왔지만 돌아오는 게 없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만하면 됐지 않았나라는 지침과 그만해야 하나 하는 포기감이 공존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더 많은 걸 원하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별카드가 역방향이라는 건 희망에 대한 감각 자체가 흐려져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건 낙관적인 사고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기대하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단절에 가까워요. 기대하면 실망하니까 애초에 기대 안 한다는 식의 심리방어. 그게 지금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식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내 안의 열정을 무디게 만들고 진짜 원하는 걸 멀리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본질은 무기력하거나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멈춰 있었고 그 안에서 지친 사람이에요. 원래는 방향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지만 그걸 계속 미뤄오면서 지금은 없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무언가를 강제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때 내가 정말로 바라던 게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떠올리고 그걸 인정해주는 과정이에요. 그걸 회복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있던 원래의 추진력도 자연스럽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 또는 내면의 그림자는 어떤 모습인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 안에는 아직 제대로 떠나오지 못한 감정, 끝났지만 끝난 것 같지 않은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멈춘 감정 표현이 자리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지나갔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여운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 컵의 8번이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어떤 관계 혹은 감정적인 상황에서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만해야지 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그 감정의 잔재를 되새기고 그 안에 갇혀버린 듯한 느낌이에요. 누군가에 대한 미련일 수도 있고 과거의 나 자신에 대한 아쉬움이나 죄책감일 수도 있어요. 떠나야 하는 걸 알면서도 머뭇거리거나 스스로를 자꾸 되돌아보게 만드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이 3개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온 건 그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서 삶의 어떤 순환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감정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무언가 마무리가 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붙잡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걸 시작하려 해도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느낌이 들 수 있고 이미 떠난 감정이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걸 발목 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컵의 시종이 역방향으로 나온 건 이 모든 흐름이 감정 표현의 억제와 관련이 있다는 걸 말해요.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감정, 혹은 끝나고 싶은 고백이 마음속에서만 맴돌고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계속 내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되지 못했고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억눌러온 감정은 이미 지나갔지만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것들,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덮어두면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마음이 끌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저항감이 생겨요. 그리고 그건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이상한 정체감이나 무기력과도 연결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억눌러온 감정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 말고 이제는 마무리할 타이밍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한 조각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지금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감정적 이행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성장과 변화의 열쇠가 되는 여러분만의 잠재력은 무엇이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가진 성장의 열쇠는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의 감정에 충실한 태도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 감정을 기반으로 기존의 질서나 틀을 깨고 새로운 방향을 탐색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컵의 기사가 정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감정을 잘 읽고 섬세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감성적이거나 감정적인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나 분위기를 읽고 그에 맞는 언어와 태도로 접근할 줄 아는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내면적으로 꽤 정직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보기엔 조용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적인 진심이 명확한 편이고 그 진심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뭔가를 성장시키고 바꾸려 할 때 그 출발점은 언제나 감정에서 오는 직감일 거예요. 그런데 이 교환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기존의 시스템이나 규범에서 벗어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줘요. 말 그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사회적으로는 이게 맞으니까, 이런 기준이 아니라 내가 왜 이걸 해야 하지? 지금 이 방식이 정말 나에게 맞는 걸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답에 따라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교양이 상징하는 건 전통, 질서, 관습이니까요. 그걸 거스른다는 건 타인의 시선이나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그 용기를 이미 감정적으로 느끼고 있고 이제 그걸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완제의 3번 정방향은 여러분의 잠재력이 앞으로의 확장에 맞춰져 있다는 강한 신호예요. 머무는 사람,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보고 그 기회를 위해 직접 발을 떼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정과 이성이 함께 움직이는 드문 균형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의 진짜 잠재력은 감정을 읽는 힘, 낡은 틀을 의심하는 용기, 앞을 향해 나아가려는 결단력,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굉장한 변화와 성장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이 지금의 여러분입니다. 그럼 현재 여러분의 내면 에너지의 흐름은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의 내면은 겉보기엔 꽤 안정적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균형을 유지하는 흐름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안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람들과의 거리 조절, 정서적 소모에 대한 경계, 그리고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먼저 이 컵의 3번 정방향은 여러분이 최근 인간관계 안에서 조금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는 걸 보여줘요. 친한 사람들과의 교류, 나를 온전히 드러내도 괜찮은 공간, 감정이 가볍게 오가는 안정된 관계에 대한 바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소소한 즐거움들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회복과 힐링이 되어주고 있어요. 무리한 확장보다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작은 행복이 여러분의 내면을 지금 지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펜타클의 6번 정방향은 그런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이 균형 있게 주고받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전엔 내가 더 많이 주거나 반대로 너무 조심스럽게 받기만 했다면 지금은 관계에서 내가 뭘 줄 수도 있고 또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와 자기 존중이 바탕이 된 관계 조절 능력이에요. 덕분에 감정 소모가 줄고 예전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사람을 대하게 돼요. 하지만 이 소드의 5번 역방향은 여전히 내면 어딘가에는 과거의 갈등이나 소모적인 싸움에 대한 피로감이 남아있다는 걸 말해요. 지금은 안정된 흐름처럼 보여도 사실은 이제는 누구와도 싸우고 싶지 않다. 혹은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그냥 피하고 싶다는 회피적인 태도도 살짝 스며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너무 빨리 양보하거나 의견을 꺼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겉으론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론 불편함이 쌓이는 식의 흐름이죠.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여러분의 내면 에너지는 회복 중이면서도 아직은 조심스러운 균형 안에 있는 상태예요. 사람들과의 거리도 적당하고 에너지 소비도 줄었고 마음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지만 아직은 완전히 긴장을 풀지 못한 느낌이에요. 이런 흐름에서는 무리해서 감정을 쓰기보다는 지금처럼 작고 건강한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발견하게 될 진짜 나의 길은 어떤 모습인지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여러분이 진짜 나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쉬운 변화는 없다예요. 이 카드 조합은 현실적으로 뭔가를 바꾸고 싶다는 욕구는 있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내면의 저항이 꽤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의 원인은 환경이 아니라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의 구조에 있어요.
먼저 이 소재의 6번 역방향은 이동, 변화, 거리두기 같은 흐름이 시도되었으나 멈춘 상태를 의미해요. 다시 말해 마음속에선 떠나야 해, 이대로는 안 돼라고 느끼고 있지만 막상 결단하거나 행동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건 외부 여건 때문이기도 하고 변화 이후에 불확실함이 주는 부담 때문이기도 해요. 지금의 여러분은 이미 떠나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 미련도 남아있고 마음 한구석엔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이 데스카드가 역방향으로 떴다는 건 변화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그 변화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작은 습관부터 인간관계, 인생 방향까지 전부 해당될 수 있어요. 무언가를 끝내야 다음이 오는데 지금은 아직 아닐 것 같아. 지금 끊으면 너무 많은 걸 잃을 것 같아. 이런 감정이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변화는 천천히 진행되고 그 사이에서 마음은 계속 지쳐가요. 그리고 이 교환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온 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신념, 역할, 관계 패턴, 사회적인 기준 같은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진짜 맞는 건지 의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지금껏 안전하다고 믿어온 그 틀이 정말 당신을 위한 것이었는가? 앞으로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진짜 나의 길은 남이 만든 시스템, 남들이 다 그렇다는 길에서 벗어나 내가 납득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건 단순히 자기만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수용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길이에요. 남들 눈에는 어쩌면 고집처럼 보일 수도 있고 틀을 벗어난 위험한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을 진짜로 자유롭게 만드는 방향이에요. 지금은 잠시 머물고 있는 시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멈춤 속에서 진짜 필요한 건 변화가 아니라 변화를 허락할 내 안의 허가예요.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그동안 붙잡고 있던 것들을 정리하고 진짜 자신에게 맞는 길을 향해 조금씩 하지만 단단하게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내면 자각을 위한 메시지 카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자각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나 혼자 다 해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완벽히 준비한 다음에 움직여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장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이미 갖고 있지만 혼자 감당한다는 전제가 그걸 막고 있을 수 있어요. 먼저 이 펜타클의 8번 역방향은 자신이 가진 기술, 재능, 자원들을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태를 보여줘요.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더 발전시키고 싶지만 내가 이걸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지금 해봤자 완성도 떨어질 텐데? 이런 식의 스스로에 대한 불신과 완벽주의가 내면에서 끊임없이 제동을 걸고 있는 거죠. 이건 실제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는 기회의 유예예요. 그리고 이 펜타클의 6번 정방향은 그런 상태에서도 여러분이 타인에게는 굉장히 따뜻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맺으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주고받는 감정, 도움과 협력, 정서적 안정, 이 모든 걸 스스로 실천해 나가면서도 정작 나 자신의 몫은 잘 챙기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는 익숙하지만 나는 누구에게 기대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에는 조금 서툰 거예요. 그리고 이 펜타클의 이번 정방향은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여러 상황을 능숙하게 조율해 나가는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걸 혼자 떠안고 있다는 것도 의미해요. 균형을 맞추긴 하지만 그 안에 여유는 별로 없어요. 스스로를 쪼개가며 버티는 방식이 지금의 여러분을 유지시키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 흐름에서 이 오라클 카드, 콜라보레이티브 드리밍이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지금 당신의 꿈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꾸고 함께 실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건 누군가와 협력해서 비로소 열릴 삶의 방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누군가는 동료일 수도 있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그동안 기댈 수 없다고 여겼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혼자 모든 걸 끌어안고 버티는 방식에서 조금은 기대고 나누고 연결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할 시점에 와 있어요. 그게 불안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더 넓은 시야와 더 가벼운 감정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진정한 나로 살기 위한 영혼의 조언 메시지 오라클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Initiation by Water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지금 감정의 정화와 재탄생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이 상징하는 건 흐름, 치유, 감정의 순환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많은 감정을 안으로 삼켜오면서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 했었고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감정을 정리하고 눌러왔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정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과 함께 흘러야 할 때라고요. 슬픔, 외로움, 미련, 후회 같은 것들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흘려보내야 해요. 그 감정을 온전히 인정했을 때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나다운 평온과 감정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에 골랐던 오라클 카드의 메시지는 시크럿이라는 카드예요. 숨겨진 이야기, 가려져 있던 감정, 꺼내지 못한 진심을 의미합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 안에 아직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생각, 끝내 삼켜버린 말, 상처받지 않기 위해 묻어둔 진심, 그걸 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조용히 지치게 만들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감정을 감추는 데 익숙해졌지만 그건 결국 여러분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이제는 그걸 꺼낼 준비를 해야 한다. 꼭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좋아요. 일기장에 써도 되고 혼잣말이라도 꺼내도 좋아요. 중요한 건 내가 나에게 괜찮아, 그때 그 감정 정말 힘들었지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한 첫 조각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감정을 억제하며 버티는 삶에서 감정을 흘려보내며 자유로워지는 삶으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 흐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쯤은 감정의 파도에 몸을 맡겨보세요. 그 끝엔 고요함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3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흐름을 함께 따라가 봤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진짜 마음 사이의 거리, 그 간극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나를 이해하는 여정을 제대로 시작한 거예요. 오늘 리딩이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감정에 살짝 불을 밝혀주었다면 그게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진심 어린 이야기들로 여러분 곁을 지켜드릴게요.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리딩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금 여러분 안에 숨겨진 진짜 여러분의 모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외부에 비친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일지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인상은 저 사람 균형을 잘 잡고 유연하게 사는 사람 같아. 겉으로는 여유 있어 보이고 복잡한 상황도 잘 조율해 나가는 능력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딘가 모르게 놓고 있는 게 많은 사람이라는 인상도 함께 따라붙어요. 이 펜타클의 2번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다면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예요. 가정과 일, 감정과 현실, 내면과 외면 사이를 기민하게 조율하면서 겉으론 큰 감정 기복 없이 일상을 유지해내는 사람으로 비춰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쟤는 정리를 잘해, 쟤는 현실 감각이 있어, 쟤는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나,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펜타클의 4번 카드가 역방향이라는 건 여러분이 그런 균형을 보여주면서도 어딘가 덜 붙잡고 있고 덜 소유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과물은 적다거나 감정적으로는 크게 기대지 않고 어떤 것도 깊게 얽히지 않으려는 분위기를 풍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괜찮아 보여도 마음이 많이 열려있는 사람은 아니야, 거리감은 아닌데 뭔가 가볍게 넘어가는 타입 같아, 이런 인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악마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겉으론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뭔가를 끊어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든 감정이든 상황이든 자기 안에서 정리를 시도하고 있는 사람, 혹은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끊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직감적인 이미지를 느끼기도 해요. 그게 단호함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때로는 회피로 오해될 수도 있어요.
분명 뭔가를 고려하고 있지만 선 넘으면 잘라낼 줄 아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흐름이죠. 결국 종합해보면 여러분은 외부에서 봤을 때 상황 조절 능력은 뛰어나지만 깊이 있게 연결되긴 쉽지 않은 사람, 자유롭고 단호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선을 긋는 사람, 이런 이미지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런 이미지의 본질은 과하게 얽히지 않으면서 내 삶의 중심을 지키고 싶다는 조용한 결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숨겨진 진짜 여러분의 본질은 어떤 모습일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주체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생각보다 나를 드러내고 싶고 누군가의 그늘보다는 자기만의 무대에서 중심이 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하지만 그 에너지를 현실적으로 뿌리기에 아직 환경이 따라주지 않거나 스스로 기회를 완전히 잡지 못한 상태일 수 있어요. 이 완지의 시종 정방향은 여러분 안에 도전 정신과 창조성, 그리고 재미를 추구하는 기질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고 정해진 틀보다는 내가 느끼는 대로 움직이고 싶은 성향이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뭔가를 배우고 흡수하려는 태도,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붙이고 싶어하는 본능이 강해요. 이런 성향은 단순히 열정적인 걸 넘어서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만의 영역을 찾고 싶다는 욕구로 이어집니다. 그게 사회적 성취든 인간관계든 자아실현이든 무언가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완제의 여왕은 그 에너지가 단순한 열정에 그치는 게 아니라 리더십과 영향력으로 확장될 수 있는 성향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이끌거나 주변 분위기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묘한 존재감이 실리고 무언가를 맡았을 때 그걸 그냥 넘기지 않고 주도적으로 해내는 기질이 있어요. 하지만 이 펜타클의 에이스가 역방향으로 나온 건 이 강한 에너지를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 기반이 아직 불안정하거나 시작 자체가 막히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좋은 아이디어, 추진력은 있지만 금전, 환경, 시간, 혹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내면의 불안감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서는 내가 가진 이 에너지 어딘가 써먹고 싶은데라는 답답함이 쌓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여러분의 본질은 배우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주도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 에너지를 통해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다만 지금은 그걸 실현하기 위한 구조나 기회가 아직 약한 상태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본질이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그 에너지를 품고 있고 준비만 되면 한꺼번에 펼칠 수 있는 성장형 리더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 또는 내면의 그림자는 어떤 모습일지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 조합은 한마디로 말하면 참아낸 배신과 그 뒤에 남겨진 냉정함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상처받은 기억이 있고 그 상처가 이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바뀐 흔적이 있어요. 먼저 이 소드의 10번 카드는 이미 한 번 깊게 무너졌던 경험, 누군가에게 믿음을 줬다가 완전히 무너졌던 기억을 상징해요. 겉으로는 지나갔다고 말할지 몰라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그때 그 일만큼은 정말 힘들었다는 감정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이 카드는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에게 주어지는 카드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온 이 소드의 7번 정방향은 여러분이 그 이후로 사람을 대할 때 훨씬 더 계산적이고 신중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전엔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대했다면 지금은 상대가 정말 믿을 만한지, 이 상황이 안전한지 계속해서 내부 필터를 걸고 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고 똑똑하다, 영리하다, 눈치가 빠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경계에서 나온 생존 전략이기도 해요.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간파해야 한다는 식의 내면 구조죠. 그리고 이 저스티스 정방향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는 많이 다치고도 겉으로는 이성적이고 공정한 척하며 모든 걸 정리해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억울하거나 상처받은 감정이 있어도 그걸 맞는 말과 논리로 눌러왔다는 거예요. 그래,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그 사람도 자기 입장이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마음보다 머리로 상황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커요.
문제는 그렇게 논리로 눌러버린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감정의 그늘로 남아있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억눌러 온 건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던 감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겉으로 꺼내지 않고 이게 정답이니까라고 말하며 참아온 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마치 서랍에 접어서 넣어놓은 것처럼 늘 조용히 내 안에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의 그림자는 냉정함 속에 묻힌 상처예요. 다 지나간 줄 알았지만 사실은 여전히 그땐 너무 아팠어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싶었던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감정을 다시 끄집어낸다고 해서 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감정을 인정하고 흘려보낼 때 지금보다 훨씬 단단하고 유연해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성장과 변화의 열쇠가 되는 여러분만의 잠재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잠재력은 힘들었던 걸 그냥 덮지 않고 제대로 회복하고 나아가려는 의지예요. 어설픈 위로, 어설픈 타협 없이 정면 돌파하는 기질,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씩 자기만의 방식으로 감정을 정리하고 있는 흐름이 보여요. 먼저 이 소드의 10번, 정방향으로 나왔던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아픔에서 벗어나려는 과정에 있다는 걸 말해요. 이미 마음속에서 큰 상처를 경험했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일만큼은 다시 겪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지키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그 고통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 혹은 그 시간을 그냥 낭비로 남겨두고 싶지 않다는 내면의 각성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완지의 5번 정방향은 이 회복의 과정이 조용히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갈등, 저항, 질문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해야 다시는 안 무너지지? 누구 탓인가? 나 자신인가? 이런 생각들이 마음 안에서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하나씩 해답을 찾아가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눈엔 그냥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과 이성,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의 싸움을 치르고 있는 거죠. 이 갈등은 피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과정을 통해서 무너진 자리를 더 튼튼하게 쌓아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컵 5번 역방향은 그 모든 감정적인 충돌 속에서 이미 희망의 실마리를 발견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지만 이건 붙들 이유가 없다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고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도 점점 끝이 아닌 배움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은 바로 이 복합적인 감정들을 회피하지 않고 정리해 나가는 태도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신을 객관화하고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래도 다시 한번 시도하려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내면의 힘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겉으론 보이지 않아도 굉장히 중요한 내면의 전환점을 지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생겨나는 의식의 변화가 앞으로 여러분을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현재 여러분의 내면 에너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의 내면은 고요하지만 복잡한 혼잣말 속에 머물러 있어요.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흔들림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속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지쳐 있는지, 무엇이 나를 멈춰서게 하는지 계속해서 자문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먼저 이 은둔자의 카드 정방향은 지금 여러분이 자발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고립된 내면의 공간 속에 들어가 있다는 신호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바깥의 소음보다 지금은 나를 다시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이건 도피가 아니라 자각이에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전의 나를 되짚고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깊은 내면 작업이 진행 중인 거예요. 하지만 이 완제의 여왕 역방향은 그 와중에 자기 확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중심을 잡고 분위기를 주도하고 스스로도 자존감 있게 움직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내면에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올라오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자신의 매력을 자꾸 작게 느끼게 되는 흐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황 카드 역방향은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켜왔던 기준이나 신념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까지는 이래야 해, 이게 맞는 거야 라는 규칙과 틀 안에서 살아왔다면 지금은 그 틀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가두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이런 흐름에서는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그 감정의 뿌리를 인식하고 기존의 기준들을 과감히 재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결국 지금 여러분의 내면은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겉으로 보이는 역할이나 이미지보다 진짜 나의 욕구와 감정에 더 가까워지려는 흐름 안에 있어요. 불확실한 것 같지만 이 흐름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건강한 과정이에요. 나를 중심에 다시 세우기 위해 일시적으로 멈춰서 있는 것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발견하게 될 진짜 나의 길은 어떤 모습인지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진짜 나의 길은 누군가가 정해준 길이 아니라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를 이끄는 여정이 될 겁니다. 핵심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방향으로 방향키를 돌리는 거예요. 먼저 이 펜타클의 시종 역방향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무언가를 배워야만 한다, 준비되어야만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늘 출발선에서 망설였던 흐름을 의미해요. 계획은 세웠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기회가 와도 내가 지금 해도 되나 싶어 주저하는 경향이 반복되었을 수 있어요. 스스로를 초보자처럼 계속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패턴이 통하지 않게 돼요. 이 전차 카드가 정방향으로 등장한 건 그 주저함을 딛고 주도적으로 단호하게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흐름이 온다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이건 내 길이다 라고 느껴지는 방향에 의지와 집중력으로 돌파하게 되는 시기가 찾아올 거예요. 이건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내면의 결단에서 비롯돼요. 그동안 쌓인 회의감, 멈춤, 무기력함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정면 돌파가 더 쉬워지는 시점인 거예요. 하지만 컵의 4번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이 모든 변화의 가능성 앞에서 여전히 감정적인 무기력이나 회피 욕구가 남아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 라는 마음과 지금도 뭐 딱히 나쁘진 않잖아 라는 마음이 서로 밀고 당기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고 기회가 와도 왜 이렇게 반응이 느리냐고 느낄 수 있고, 여러분 자신도 이렇게 가도 되는 걸까 하는 회의감이 계속 따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회의감 속에서도 이제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미약한 시작이라도 그 한 걸음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진짜 나의 길은 남들이 보기엔 평범해도 나에게는 진심이고 내가 선택한 삶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 길 위에서는 비로소 누가 뭐라 하든 내가 원하는 속도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내면 자각을 위한 메시지 카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태도는 균형 잡힌 인내심과 결단력 사이에서 중심을 세우는 것이에요. 이미 무언가가 여러분 안에서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변화가 아직 불안정하고 주변의 영향이나 감정의 파도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상태예요. 먼저 첫 번째로 나온 이 템퍼런스 역방향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딘가 불균형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데 몸은 아직 예전 자리에 서 있다거나, 말은 앞서가는데 행동은 멈춰있는 흐름이죠. 또는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 지나치게 나를 조절하고 있다면 그게 지금 내 에너지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이대로 가면 감정은 점점 고여요. 그래서 지금은 균형을 다시 세우는 리셋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소드의 왕 정방향은 그 혼란 속에서도 이제는 감정보다 이성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에요. 지금 내 삶의 중심은 누구에게 맞출까가 아니라 어떤 결정을 내려야 내 삶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해요. 내 마음이 아직 흔들려도 이젠 판단은 냉정하게 해야 할 때예요. 감정에 빠지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스스로에게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컵의 8번 정방향은 과거의 감정, 익숙했던 관계, 혹은
이미 오래전부터 의미를 잃은 무언가로부터 결단을 내려 떠나야 할 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이별을 말하지만 그건 꼭 사랑과의 이별이 아니라 이전의 나, 이전의 태도와의 결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같은 자리를 맴도는 걸 원하지 않아요. 새로운 방향을 향해 더 단단한 자아로 걸어가고 싶어져요. 그리고 나온 이 오라클 카드, New Birth Guarded Vigilantly 라는 카드입니다. 새로운 탄생, 조심스럽게 지켜져야 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새로운 내가 태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 새로움은 아직 작고 어려서 조심스럽게 보호하고 방해되는 외부의 소음을 잘 걸러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아주 중요한 자아의 갱신기를 지나고 있어요. 겉으론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내면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욕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죠. 그 마음을 절대 얕보지 마세요. 지금은 작은 변화라도 조금씩 하지만 꾸준하게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의 메시지 보도록 할게요. 스피리추얼 서비스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영적인 봉사, 더 큰 목적을 위한 사명감이라는 뜻인데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지금 이 삶에서 단순한 생존이 아닌 치유와 연결, 의미를 전하는 역할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꼭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그걸 기억해 주세요. 이 카드는 여러분의 삶이 단순히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따뜻한 영향력을 전하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꼭 무슨 종교적 의미의 봉사가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말에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영혼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끔 스스로를 너무 무기력하게 느끼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누군가는 여러분의 존재 덕분에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은 자기 삶을 회복시키고 동시에 주변에도 따뜻한 진동을 전하는 에너지의 순환자로서 기능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이 카드의 오라클 메시지는 헬프 앤 힐링이라는 카드예요. 돕고 치유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 안에 치유자의 기질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건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해결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그 태도 자체가 이미 치유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치유는 남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여러분 자신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동안 무언가를 해내려 애쓰느라 스스로를 많이 밀어붙여왔다면 이제는 잠깐 멈춰서 내 안의 상처와도 대화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은 남을 도우면서 나를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건 타인을 위한 삶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고유한 방식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이미 누군가에게 충분히 따뜻한 사람이고 세상에 없는 단 하나뿐인 존재야. 여기까지 4번 선택지를 선택하신 여러분과 함께한 지금 내 안에 숨겨진 진짜 나에 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리딩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느꼈어요. 여러분은 지금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지나고 있다는 걸요. 단단하게 또 조용하게 나를 알아가는 이 과정은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있어요. 오늘 이 리딩이 잠시나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지금 이 자리에서 꾸준히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더 깊이 있고 솔직한 리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리딩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